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레고랜드 검색하면 예전이랑 다른 게 뜨네요. 레고랜드 얘기 좀 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들게 사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한테 할애하시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스타일 때문에 약간 오해가 가끔 있긴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딱딱하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냥 제가 제 과거를 봤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저한테 정말 잘 안 맞았거든요. 국영수 잘하라고 제가 정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초1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반에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 주입식 교육이 전 싫었기 때문에 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얻을 거 얻고 걸을 거 거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에서도 얻을 거 얻으시고 걸을 거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레고랜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엔 레고랜드란 이름을 가지고 나왔구나라고 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수영님께서 썼던 책인데 부동산을 심하게 때려잡거나 부동산 잡으려고 대출 다 때려잡으면 경제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정권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만 죽여버리려고 대출 중지를 시켰잖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대출 중지는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는요, 자율성이 존중이 돼야 돼요. 은행이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나, 금리는 다르고 조건은 다르더라도 대출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한 자격을 갖췄으면. 시대별로 다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 사지 마. 명령이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 이번 정권이 치르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고칠 타이밍을 놓쳤고요. 그거를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침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에너지의 침체로 일어났죠. 그 와중에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 사태빨로 미국의 긴축,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빨 정치적인 경제적 콜라보.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얼어붙었죠. 그냥 경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누구 하나 탓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그리고 강원도에서 뻘짓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강원도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도지사님이신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전 정권의 잘못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겠죠? 레고랜드 내가 한 거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 거다. 여기 이 채무 2천억짜리 우리가 채권 발급한 거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그래도 국가 공무원이시잖아요. 아무튼 뭐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레고랜드 빨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레고랜드 빨로 채권 시장이 흔들렸고 가뜩이나 안 좋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에서 읽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악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여기 악영향은 여러분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에요. 이런 시장은 이미 작살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하락시키려면 거래량을 늘려야 돼요. 거래량을 더 줄이든가 667건에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 달에 한 100건에서 200건으로 줄여버리면 돼요. 그냥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거래하지 마 그냥. 그게 아니면은 더 줄이는 게 여태껏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거래량을 그나마 늘려야 추가 하락을 하든 뭐든 할 텐데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여기서 악영향은 뭐냐? 건설 경기가 안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사는 전부 다 빚져서 하거든요. 얘네가 생각보다 힘든 데가 많은데요.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요. 채권 발급이 안 되면은 채권을 발급해서 돈을 꾸는 거예요. 은행 가서 대출할 기회가 아니라 채권을 발급해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더 편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으면 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 이 단어는 뭔 뜻이냐면 건설 사업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뭔가 뭐 테마파크를 짓는다던가 지금 테마파크 큰 것도 어디 있죠, 여러분?
화성에 있지 않아요? 신세계가 짓는 거, 화성이 짓는 거, 그거 사업 5조 가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아시겠지만 건설, 주거형이나 뭐 지산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축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냐? 요번에 50조 푼다 그랬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50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비상 상황이 있으면 50조까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사업을 해요? 지난 5년 동안 괴롭혔으면 됐지. 지금 또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사업 안 해요. 프로밀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걔네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문 닫아버렸잖아요.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더 이상 뭔가 개발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경기 안엔 공급이 있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건설사의 순기능인 부동산 개발과 공급에 대해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아니, 악마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관심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주거에 대한 공급은 없어질 거고 더욱더 고급적인 시설은 더욱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음마 아파트 뭐 재건축이요? 소용없어요. 이딴 분위기에 무슨 재건축을 가요? 소용없어요. 50조 플러스 알파요? 소용없어요. 사고를 덜 터지게 해주겠죠. 그런데 소용없어요. 어차피 지금 PF 쓰고 채권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 땡겨 올라는 이지가 팍팍 줄고 있어요. 다 몸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는 있겠죠. 만약에 부작용 나면 그 돈 끌어다가 사업 안 해요. 딴짓합니다. 왜? 사업하기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강원랜드, 죄송합니다. 레고랜드 생각을 해보세요. 강원랜드 내가 그것도 공공이잖아요. 레고랜드 공공이 한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 뭐라든지 아세요? 저거 절대 돈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이 될 리가 있나요? 저는 참고로 빌룬에 있는 레고랜드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거긴 대박이죠. 근데 짓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유적지 위에다 짓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역사가 없어요? 유적지 위에다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거 보세요. 원래 모양이 아니잖아요. 군사지역이랑 유적지 위에는 쉽게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본대로 건설을 절대 못 하거든요. 제 기간에. 근데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수지타산이 맞겠어요? 민간이 안 된다면 거의 안 되는 거야. 민간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공공은 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모르겠다잖아요. 앞에 정권에서 표를 다 가져갔으니까 난 정권에서 돈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얘기했다 이 사태로 번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돈이 안 되니까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 회생 신청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는데 야 우리가 만든 요거 법인 이 채권 우리는 몰라. 나 못 갚아. 나 회생 절차 밟을 거야. 근데 우리가 보증 섰으니까 갚긴 갚을 거야. 어쨌건 우린 못 갚아. 우린 디폴트 때렸어. 라고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야 아니야. 갚을게. 그리고 정부가 뭐래요? 앞으로 나라에서 보증 쓴 건 다 갚을게요. 이게 무슨 해프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더 커진지 알아요? 이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커진지 알아요? 국가 경제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철저하게 얼어붙였잖아요. 대출 중지시켰죠. 금리 올라가는 거 따라가고 있죠. 그 와중에 언론에서 공포를 완전 집어넣었잖아요. 선거철 겹치면서 그게 또 아무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언론이 이래서 중요해요. 언론은 사회의 어떤 공기거든요. 공기가 무겁잖아요. 심리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작은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사태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커졌는데 사실은 도지사님 한마디로 뭐 경제가 위기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갚을 건데 강원도는 저걸 안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강원도가 디폴트를 때리지 않고선. 강원도 디폴트 때리면 도지사님은 거의 무조건 아웃이에요, 때 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분위기가 안 좋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경제가 정말 안 좋아서 날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모든 해프닝이 위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너무 위기처럼 보이고 채권 시장도 너무 위기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어쨌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분위기가 좀 괜찮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좀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건설 경기 자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수급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최악은 뭐예요? 수요죠.
수요가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신규 공급도 메마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단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국가 정책이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겐 이게 기회예요.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건 다 맞출 순 없고 운이 따라줘야겠지만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다고 쳐요. 애플이 있는데 앞으로 애플카도 만들 거고 아이폰 15, 16 계속 나올 거고 대박날 기업이고 미국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의 중간 선거 때문에 연준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다우지수랑 나스닥지수 폭락을 하면서 애플 주가가 때려 맞았어요. 근데 애플은 여전히 건재하고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애플 주식을 사서 버티면 되는 건데 한국은 지금 일단은 넘버링보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회가 오겠죠. 여러분 지금 다 망한다니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제가 빈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저예요. 제가 옛날에 살이 110 몇 킬로 나가고 막 얼굴에 여드름 나 있고 세상에 모두가 나를 등지고 친한 친구 세상 등지고 나도 등지고 싶고 이러고 살았어요. 저 옛날에 알던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중에. 근데 없을 거예요. 왜? 거의 혼자 지냈으니까. 학교에 내가 출석을 했는지 사회에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비웃고 등 돌리고 그랬었잖아요. 알아요. 다 망했으면 좋겠고 부자들은 다 범죄자들이고 난 다른데 난 몰라봐주고 그 느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다 망했을 때 여러분이 기쁠진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날아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있죠. IMF나 국제금융위기 때 망하면 누가 웃는지 아세요? 이미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대대손손 물려내려온 현금 부자. 그분들 지금 채권 사는데 엄청난 금리 재미를 보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망할, 얘가 망하면 한국이 날아갈 만한 중요한 기업의 채권을 헐값에 가져올 수가 있는 기회예요. 또 망하면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요 기업이나 작은 사업체를 헐값에 가져올 수 있겠죠. 일반인은 못해요. 이래서 서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막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막혀있는 타이밍을 좋아해요. 환호합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막혔어요. 5, 6년 전엔 열려 있었어요. 알 수가 없죠. 열려 있을 땐 공포심에 위축되고 닫혀 있을 땐 환호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 지금 분위기에서 동행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해프닝으로 지나갈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겁에 질면 채권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도 있고 채권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사실은 언론이랑 그리고 뭐 금리 이런 거 일단 금리가 영향이 정말 크죠. 근데 어쨌건 은행 가지고 자꾸 컨트롤하고 언론이 자꾸 부추기니까 이 사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공기와 무게가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제가 공부한 바대로 쭉 보면은 넘버링을 봤을 때 아직 저는 한국이 대기업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디가 부도 처리가 되거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난 정권 지나오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몇 개가 날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세금 올렸죠. 기업 때렸죠. 사고 나면 깜빵 가죠. 뭐 좀만 잘못하면 불매운동 들어가죠. 저 그 우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지난 정권 때 기업들 많이 때려잡았잖아요. 근데 요번 정부가 이어받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신용만 하잖아요. 그럼 몇 군데 넘어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재한 기업이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방법은 찾아야겠지만 부동산을 통해서든 주식을 통해서든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든 채권을 통해서든 투자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극도의 공포감이 감싸겠죠. 당장 또 투자하려고 그러면 공포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늘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선택의 영역. 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벌써 경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뺏은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본인들 정권에서 경제 위기 나오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경제 위기 얘기 나온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이제 전 정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언론사의 뉘앙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저는 뭐 부동산의 수급이나 어떤 기업들의 건전성은 전 예전이랑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마다 시야가 다르겠지만 전 아무튼 이거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가장 많이 반영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